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핸드폰을 도난을 당했어요. 판매자 막 속으로 막 이러면서 야 호구 새끼 잘 걸린다. 거기서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씨 나 사기당했다. 하고 뒤로 돌아본 거예요. 와씨 무서워 자기야 나 핸드폰 도난당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혜슬입니다. 안녕. 여기는 프랑스 파리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풀만 호텔이에요. 제가 지금 신혼여행을 와 있는 상황인데 제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신혼여행 오기 직전에 무려 300만 원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 와서 재밌게 여행하고 있는 와중에 3일차 때 루브르 박물관 역에서 제가 핸드폰을 도난을 당했어요. 소매치기를 당한 거죠. 지하철역에서 메이크업 하면서 그 썰을 좀 정확히 풀어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우울하다. 해가 쨍한 날씨를 제가 딱 한 번 봤어요, 와서. 지금 오늘이 5일차인데 그리고 나머지 날들은 그냥 그 하얀 하늘 있죠. 밝은 그냥 느낌의 그런 우중충한 하얀 하늘이어갖고 너무 좀 아쉬워. 그리고 제가 지금 핸드폰을 도난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약간 우울함이 배가 되는 느낌이랄까? 더 이상 아무 일 안 생기겠지. 그러니까 2025년이긴 하지만 지금 정확히 구정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아직은 2024년이란 말이에요. 2024년에 액땜을 완벽하게 끝내고 2025년을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긍정 회로를 돌려서 생각하려고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 인생에 사기가 웬 말이야. 제가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녔잖아요, 그동안. 유럽도 안 가본 나라보다 가본 나라가 더 많을 정도로 유럽 곳곳도 이미 여행을 많이 다닌 상태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단 한 번도 소매치기라는 것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소매치기가 좀 빈번한 그런 유럽 국가들이지만 와, 말로만 듣던 소매치기를 내가 당했네? 진짜. 그리고 오늘 겟레디미는 사실 딱히 별건 없고요. 제가 갖고 온 화장품들로 해서 조금 파리에 어울릴 법한 그런 무드의 메이크업을 좀 해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런 주제 영상에서 이런 메이크업 얘기가 하는 게 조금 다소 생뚱맞긴 하지만 올해 2025년도 그 트렌드가 모카무스거든요. 완벽하게까지는 아니어도 제가 갖고 온 그 메이크업 색조들로 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좀 비스무리하게 모카무스 트렌드를 좀 반영한 메이크업을 해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다소 지금 안 좋은 관계로 빛이 좀 안 좋은 거를 감안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네이버 중고 거래 사기 사이트에서 중고 제품을 사본 게 살면서 처음이거든요. 그런 첫 경험에 제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거예요. 제가 신혼여행을 가기 딱 이틀 전에 중고 거래를 했는데 카메라를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브이로그 카메라 용도로 제가 캐논을 사용하고 있는데 브이로그 소니 카메라를 좀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니 카메라가 플래시 켜고 이렇게 찍었을 때 나오는 사진 감성이 너무 예뻐서 이틀 전에 갑자기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러분 어딘가에 꽂히거나 홀리면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던 행동들을 막 하게 돼요. 저도 약간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ENTJ인 사람에다가 정말 안전 집착증인 사람이에요. 항상 모든 뭔가 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서 행동하고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민하게 확인하고 주변에도 그런 이미지로 되게 유명해요. 구성이도 항상 저 보면서 대단하다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사람인데 그런 제가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데 네이버에다가 이제 그 카메라 모델명을 썼죠. 이런저런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렇게 뒤적뒤적 해보는데 그게 정가가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카메라예요. 69만 원에 중고 장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격 괜찮다. 그래서 거기에 카페에 가입을 하고 그 카페 톡으로 이제 말을 걸었죠. 그리고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가기 전에 그걸 구매해서 신혼여행지에 갖고 왔어야 되기 때문에 이틀밖에 시간이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퀵으로 받을 생각이었어요. 바로 구매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퀵으로 바로 배송 가능할까요? 하니까 그 안전거래 그 택배로 하면은 바로 그 다음날에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그 카메라 상태 괜찮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바로 구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SD카드 포함돼 있나요? 기본적인 것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안전거래 해보셨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판매자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욕이 좀 난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건 욕이 안 나올 수 없어. 욕이라는 건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욕 안 하고 이럴 때 욕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처음이다. 안전거래 해본 적 없다. 그러니까 안전거래 하는 방법 알려주시더라고요. 어떤 링크를 보내주시면서 근데 여기서부터 잘못됐어. 링크를 받으면 안 돼. 그 링크를 클릭하면은 어떤 그 카페의 폼이 떠요. 카페 창이 뜨면서 정말 이걸 속을 수밖에 없는 게 모든 그 포맷이 다 네이버 창이랑 똑같아요. 거기에 그 결제 마코도 왜 그 연두 색깔에 영어로 N 써있는 그 네이버 N자 있죠? 딱 그게 이렇게 떠요. 결제하게끔. 그래서 저는 의심을 못했어요. 당연히 안전거래라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죠. 사실 그것도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꼼꼼히 찾아봤을 거예요.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근데 이미 저는 너무 마음이 급한 상태였고 이틀밖에 안 남았고 빨리 카메라를 받아야 되고 일단 꽂혔어.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거기에 69만 원 이제 입금자 명의랑 해갖고 무통장 입금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게 카드 결제가 아니라 카카오페이도 안 되고 토스 결제도 안 되고 무조건 그냥 그 은행 계좌 입금으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생각하면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시스템이 그렇게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정확한 69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로 입금해야지만 그 가상 계좌 시스템상에 69만 원이 그걸 인식을 하고선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게 판매자한테 그 돈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을 입금을 해도 그 돈이 판매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가상 계좌에 걸쳐서 그 가상 계좌에서 그때 액수를 확인을 하고 그게 액수가 정확히 확인되면 판매자한테 넘어가는 이런 결제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안전결제라는 시스템인 줄 알았어요. 무지했죠, 여러분? 무지했습니다. 아무튼 자 이제 컨실러로 조금 잡티를 살짝 가려보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입금을 하는데 제가 판매자 나눴던 대화창을 한번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 조금 부끄럽긴 하거든요. 보시면서 언니, 헤이즐 언니 누가 봐도 이거 사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보면은 이거 딱 보니까 사귄데 내가 왜 이거를 속아 넘어갔지 하는데 이게 속아 넘어갈 그런 상황이면은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수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 입금을 하라고 하셔갖고 제가 69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입금을 했는데 갑자기 오류가 떴다고 하면서 안전결제라는 시스템에서는 항상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수수료까지 같이 정확한 액수로 입금을 해줬어야 됐는데 수수료를 입금을 안 해갖고 그 수수료를 붙인 금액을 다시 입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수료가 1,000원이었거든요. 얼마 되진 않았어. 그리고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말 안전결제라는 시스템 상에 수수료라는 시스템이 있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러면 1,000원만 더 보내드리면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이게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그 가상계좌 시스템을 다시 들먹이면서 69만 1,000원이라는 그 액수가 시스템상에 정확히 인식이 돼야지 본인한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69만 1,000원을 다시 입금을 해주시면은 이제 69만 원이 바로 환불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진짜 의심을 못했어요. 내가 방법을 몰랐구나. 그래 알았다. 69만 1,000원을 다시 입금했죠. 입금했더니 여기서 진짜 욕 나오는데 갑자기 뭐 구매자님 69만 2,000원을 보내셨어야 됐는데 69만 1,000원을 보내셨네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그 아까 전 시스템에서 수수료가 69만 1,000원이었던 거고 제가 한번 실수를 하고 오류를 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하나 더 붙은 거예요. 그래서 69만 2,000원을 보냈어야 됐는데 69만 1,000원을 보냈다고 69만 2,000원을 다시 보내래요. 그러면은 이제 전에 보냈던 69만 원이랑 69만 1,000원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다. 그래서 거기까지도 사실 제가 진짜 그 판매자를 의심했어야 됐는데 그 순간 이 ENTJ 병이 있거든요. 내 자신에게 실망을 하는 거야. 내가 실수를 했다.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아차! 앞불싸! 약간 이런 거 있죠. 내가 이거 확인했어야 됐는데 내가 이거를 왜 확인을 못하고 이렇게 붙였을까? 왜냐면 그렇게 자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폼 페이지에 보면은 69만 2,000원을 입금하라고 써있긴 하더라고요. 이 사기꾼 새끼들 진짜 교묘한 게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통 내용에서는 69만 1,000원을 입금하라고 저를 유도를 해요. 근데 막상 그 페이지에 들어가면 69만 2,000원이라고 써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아갖고 내가 그거를 그 69만 2,000원을 제대로 확인을 하고 69만 2,000원을 보냈으면은 사실 걔네 사기꾼들 입장에서는 아쉽다예요. 이거 조금 실수했었으면은 69만 2,000원, 3,000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였는데 이제 구매자가 한 실수 때문에 이제 구매자 탓으로도 돌릴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69만 2,000원이라고 분명히 써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탓을 하는 거야. 막 속으로 이러면서 69만 2,000원을 다시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문제. 여기서부터는 진짜 내가 할 말이 없어. 와
갑자기 69만 2천 원을 보내고 나서 갑자기 무슨 팝업 창이 팍 하고 뜨더라고요. 오류래요. 그 가상계좌만의 지금 약간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것도 다 사기였고 짜고 친 작전이긴 했었는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까 그 시스템상에서 이 사람이 실수를 하고 있다 혹은 이 사람이 약간 불순한 의도로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시스템 인식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너무 오류를 많이 냈기 때문에 환불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치의 금액을 입금을 해야지만 환불을 해준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의심했어야 됐는데 여기서 제가 한 번에 더 속아 넘어갑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요. 총 금액이 300만 원이 돼야지 제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게 판매자 측에도 그게 팝업이 떴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구매자님 이거 계속 실수하셔갖고 감지가 뭐 떠갖고 환불 금액이 올라갔네요. 그래서 300만 원 입금이 돼야지 구매자님께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93만 원을 더 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막 소리를 질렀어요. 아 짜증나 와 바보 이러면서 그 사람을 의심할 생각을 했어야 됐는데 제 탓을 하는 거예요. 아씨 그냥 93만 원만 더 보내면 끝이겠지. 알겠습니다. 93만 원을 보냈어. 제가 보내고 나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판매자 그 뭐라고 했냐면요. 아이고 구매자님 유유 또 수수료를 안 보내셨네요. 유유. 그 대화가 저는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야 호구 새끼 잘 걸렸다. 아이고 아싸 나 호구 잡았다. 되게 신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대화 내용을 보는데 거기서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와씨 나 사기당했다. 미친. 천하의 헤이즐이 사기당했다. 갑자기 거기서 모든 그 촉이 한 번에 와다다다 오면서 소름이 돋고 막 절망적인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수수료 또 안 보내셨네요? 막 이런 식으로만 했어도 제가 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고 구매자님 유유 막 그런데 그게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야. 그 말투가. 왜 또 이게 있게 된 거냐면은 안전거래라는 거는 무조건 수수료가 붙는다고 아까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93만 원만 더 보내면 된다고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급하니까 진짜 93만 원만 또 보낸 거예요. 거기 창을 보면 93만 1,000원을 보내라고 수수료가 붙어있는데 또 그걸 내가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약간 수법인 것 같아요. 그 구매자 탓으로 돌리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똥 같은 경우가 어딨어. 그때 진짜 확 알아차리면서 진짜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서 잡자. 그래서 제가 눈치 못 채게 잠시만요 그러고 저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막아줄 수 있었던 이유가 계속 똑같은 계좌에 돈을 비슷한 액수로 계속 보내니까 이게 은행에서 또 이게 감지가 돼갖고 은행에서 락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하나 띠링 날라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그 돈을 이렇게 같은 액수로 많이 보내서 약간 의심이 된다고 계좌가 막혔대요. 그래서 풀려면은 은행에 전화를 해갖고 그걸 풀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은행 시스템이 그게 맞는 시스템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도 한 번 제가 더 정신을 차렸던 것도 있어요. 그 핑계를 댔죠 제가. 아 근데 판매자님 제가 지금 은행에 락이 걸려갖고 이거 제가 내일 아침에 전화해갖고 풀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가 남은 액수 보낼게요. 그러면은 그냥 택배 말고 퀵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그래서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도 좀 다급한지 저를 의심하는 게 아니라 약간 돈을 더 빼낼 수 있는 호구라고 저를 아예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거 은행 12시 지나면은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개무시를 했거든요. 안 된다. 내일 아침 다시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고 저는 바로 이제 한테 보낸 그 계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좌 검색을 해봤어요. 그 사기 내역 검사 조회를 해봤더니 최근 3개월 내에 3건의 사기 내역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100% 사기다. 다른 중고거래 그런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네이버 사이트들을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올리는 사진이랑 똑같은 사진, 똑같은 설명 문구들로 여기저기에 그 사람이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입한 중고거래 사이트는 그 사람이 만든 지 며칠 안 된 그런 사이트였고 그 사람 한 아이디로만 이상한 잡다한 물건들이 다 올라가 있었어. 뭐 오토바이, 전자제품 등등등. 그러니까 아예 사기치려고 만든 사이트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빨리 카메라를 사서 신혼여행 와야 된다는 그거에 너무 사로잡혀갖고 다른 디테일한 것들을 제가 찾아서 못 본 거죠. 근데 보통 다른 분들도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내가 카메라를 사겠다고 아예 작정을 하고 들어갔는데 다른 물건들은 뭐가 있을까라고 어떻게 뭐 들어가서 또 살펴보겠어요. 그렇잖아요. 어디 한 병 얻어 걸려라 약간 이런 작전이구나 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모든 증거를 다 캡처해서 긁어 모아갖고
바로 경찰서에 갔죠. 그때 시간이 한 새벽 1시 정도였거든요. 사이버 수사대에다가 저의 모든 상황들 다 진술하고 다 신고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해서 300만 원을 날렸잖아요. 300만 원을 받을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은 또 못 받으면 실망이 크잖아요. 저는 그런 모든 저의 불행들을 300만 원으로 그냥 다 퉁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제 스토리에다가 올렸거든요, 인스타그램에. 근데 진짜 수십 개의 DM이 왔어요. 수십 개의 DM들이 다 저랑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같이 돈을 못 찾았다, 못 받는다, 범인도 못 잡았다, 그리고 범인을 잡으신 분들도 있었는데 배째라식으로 하도 사기를 많이 쳐서 자기는 뭐 돈이 없다, 낼 돈 없다, 나 그냥 감옥 가겠다, 그러고서 그냥 감옥 간대요. 그냥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해외에 다 이제 본거지들이 있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잡기가 쉽지 않다. 어떤 분들은 막 1,000만 원대, 막 2,000만 원대 그런 사기를 당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출발 금액이 진짜 100만 원대의 금액이면은 그런 식으로 계속 추가 금액을 내고 하면은 몇 천만 원의 사기를 또 당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한번 썰을 풀어서 진짜 안전거래 사기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니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하고 싶었어요. 이런 사기는 몇 년 전부터 있었대요. 근데 제가 너무 늦게 한 거예요. 제가 중고거래 플러스 안전거래라는 거를 살면서 처음 해봤기 때문에 제가 뒤늦게 경험을 한 거죠,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수법일 수도 있어. 내가 바보인 거야, 내가. 근데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사기를 당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빠가 제가 찾는 그 카메라의 똑같은 기종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냥 저희 아빠가 취미로 출사 다니시면서 약간 아마추어 작가 느낌으로 활동을 하세요. 아니 우리 아빠가 세미 전문가인 걸 내가 아는데 아빠한테 물어볼 걸 내가 이걸 중고거래에서 산다고 이렇게 혼자 난리부르스 쳤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진짜 아무리 되게 똑똑하고 부러진 사람들도 귀신씨인 것처럼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제가 정말 300만 원을 내고 너 진짜 너한테 또 큰일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진짜 지금처럼 산 것보다 더욱이나 열심히 똑바로 정신 차리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거를 2025년 제대로 되기 전에 저한테 준 커다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 베이스 뭐 눈썹까지 쉐이딩까지 다 했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갈 건데요. 아이 메이크업은 홀리카 마이 페이브보드 아리 팔레트 포린 오트 컬러 팔레트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팔레트를 많이 가져오질 않았는데 모카무스 계열로 되어 있는 그런 컬러 조합이라고 하긴 조금 부족하긴 해요. 근데 여기 있는 컬러들만으로 좀 모카무스의 느낌을 좀 날 수 있게끔 조금 부드러운 느낌, 그러니까 애쉬가 좀 타져있는 파스텔 느낌도 살짝 끼얹어 있는 그런 부드러운 초콜릿 무스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 메이크업, 전체적인 메이크업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날씨가 너무 거지 같아갖고 컬러가 잘 보이질 않네. 여러분 오늘 제 말이 좀 험할 수도 있지만 진짜 좀 이해 부탁드릴게요. 아 너무 우울해요, 여러분. 제가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와 있잖아요. 제가 8일만 있을 게 아니라 좀 오래 있어요. 유럽에 한 2주 반 정도 있을 건데 파리에 있다가 니스로 건너갔다가 또 이탈리아로 넘어가요. 이탈리아 로마 가서 로마에서 좀 있다가 베네치아 갔다가 밀라노까지 찍고서 오는 일정입니다. 지금 여행 5일차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유럽에서 있을 날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신혼여행을 유럽으로 오게 된 게 원래는 제가 추울 때 여행하는 거를 그렇게 막 선호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갖고 그냥 발리 같은 가볍게 갈 수 있는 동남아? 좀 따뜻한 나라로 가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딱 그 구성이가 파리에서 그 공연 일이 잡힌 거예요. 정확히 명칭 이름이 뭔지를 까먹었는데 갈라쇼인가? 그래서 K-팝 스타 중에서는 그 BTS, 제이홉, 그리고 권지용, 태양, 그리고 로제님인가? 그렇게 한국 아티스트 분들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구성이가 이번에 BTS 제이홉 무대를 같이 하게 돼서 일하러 오는 김에 어차피 해외 나올 거 이제 같이 나와서 일 겸 여행까지 같이 하자라는 취지 하에 이제 파리에 오게 된 거고요. 오늘 리허설 있고 이제 내일 본격적인 공연하고 해서
오늘이랑 내일은 제가 혼자서 좀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좀 쇼핑할 수 있는 곳도 혼자서 좀 찾아갈 거거든요. 아무튼 그런 일정으로 지금 파리에 와 있는 상태다. 따뜻한 모카무스 메이크업을 하는데 빛이 푸르딩딩해. 좀 유리창에 빗물 다 튀기고 아휴 마치 내 기분 같다. 구성이도 없고 혼자 있고 아휴. 파리에서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소매치기를 당했어요. 3일차 때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제 다시 호텔로 돌아오는 호텔 지하철역에 들어갔어요. 핸드폰에 저희 한국 분들 특히나 그런 스트랩 많이 끼고 다니시잖아요. 손목에 거는 스트랩. 제가 핸드폰이 사실 아시는 분들 다 아시지만 2개예요. 갤럭시 폰이 있고 이렇게 아이폰이 있는데 아이폰은 서브폰이에요. 아이폰은 제가 일할 때 워낙 뭐 사진이라든지 영상 확인을 아이폰으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폰은 거의 사진이랑 영상 보는 용도의 그냥 폰이고 그냥 공기계라고 보시면 돼요. 갤럭시 노트가 제 메인 폰인데 이 2개 폰을 양쪽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었고요. 이거는 다행히도 스트랩이 없어요. 근데 제 거 그 갤럭시 노트는 크기 때문에 그게 한 손에 이렇게 짊어지는 게 조금 어려워서 항상 스트랩을 끼고 제가 편하게 다녔거든요. 한국에서도. 스트랩이 주머니 밖에 이렇게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진짜 얘네들도 이 수법이 진짜 교묘했던 게 아무 때나 그렇게 주머니에서 빼가는 게 아닙니다. 프랑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나비고 교통카드. 그거를 카드 띠딕 찍고 문 열고 들어가는데 제 주머니에서 그 스트랩을 잡고 쭉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의 0.1초도 안 걸렸는데 이 허벅지에서 뭐가 묵직한 게 쓱 하고 빠져나간 느낌이 났어요. 제가 그 문이 열리면서 개찰구를 통과하면서 하고 뒤로 돌아본 거예요. 이미 스트랩을 들고 빼서 핸드폰 가지고 도망간 거죠. 다시 나가서 뛰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멱살 잡고 너야 범인 너야 이러고 싶은데 개찰구가 다 쳐버렸으니까 내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주머니를 보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야. 와씨. 그래서 구성아 자기야 나 핸드폰 도난당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구성이가 억지로 그 개찰구를 막 이렇게 뚫고 나갔거든요. 저를 건너오게 해갖고 뚫고 나가서 이렇게 보는데 이미 사라진 거야. 그런 수법으로 다시 생각해도 진짜 너무 절망적이다.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 메인폰이어서 거기에 저의 진짜 중요한 모든 자료들도 다 들어있고 구글도 다 로그인돼 있고 인스타그램도 로그인돼 있는 거 당연하고 국세청 어플이라든지 공인인증서라든지 은행 시스템들이 다 그 핸드폰에 있는데 그 중요한 핸드폰을 도난당한 거잖아요. 차라리 아이폰을 제가 도난당했으면은 물론 이 아이폰에는 더 중요한 사진들과 영상들이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사진들과 영상들을 날린 걸로 이제 퉁치겠지. 나는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마음 아프긴 해. 왜냐면 제 직업이 유튜버고 인플루언서기 때문에. 근데 그 핸드폰에는 중요한 개인정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거죠. 미쳐버리겠는 거야. 중고거래 사기 당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진짜 파리 와서 또 이런 걸 당하네? 뭐지 진짜? 나 2025년도에 도대체 무슨 어떤 대박인 일이 있으려고 미리 이렇게 액땜을 하는 거지? 그렇게 또 긍정회로를 돌리면서 근데 사실 그 순간에는 긍정회로를 돌릴 수도 없었어. 너무 멘붕인 거예요. 저는 살면서 사실 똑 부러진다, 똑순이다 이런 얘기를 워낙 많이 듣고 살았고 저에 대한 약간 그런 자부심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진짜 너무 진짜 개탄스럽고 진짜 쪽팔리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자만하면 안 돼. 그걸 너무 깨달았어. 그래서 그 순간 진짜 너무 제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구성이가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그래도 이런 것이 결혼이란 것인가 이런 것이 이제 가족의 힘이라는 것인가.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제가 혼자가 아니라 구성이랑도 같이 있으니까 구성이가 제 멘탈을 붙잡아주고 좀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런저런 이렇게 좀 어려운 일들 다 해줬거든요. 바로 이제 우버 타갖고 가까운 경찰서 가달라고 부탁해갖고 구성이가 이제 그때 시간이 이제 저녁 8시 정도 됐었거든요. 이제 진술 다 하고 저도 얘기하고 옆에서 구성이가 다 도와줘서 얘기를 하고 그 진술서 쓰고 뭐하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너무 억울한 게 그 플랫폼에서 CCTV가 있었거든요. 다 찍혔을 거야. 그래서 계속 구성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 경찰관한테 그 CCTV가 있다. 그것 좀 확인해달라. 그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사실 해준다고 다 하고 프랑스 경찰관 분도 진짜 친절하게 막 해주셨거든요. 막 진짜 내가 대신 미안하다. 파리에 정말 되게 띠프들이 많다. 도둑들이 많다. 진짜 내가 다 미안하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제가 막 큰 기대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겠어요. 그런 모든 소매치기범들을 다 잡으려고 하면은 경찰관 분들이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정도의 범죄쯤은 왠지 그냥 조사하는 척만 하지 실제로 실행에
옮길 것 같진 않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아주시는 훌륭한 경찰관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이미 또 반포기 상태였던 거죠. 너무 또 핸드폰을 찾을 거라는 찾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불태워서 희망을 품으면은 정말 또 실망이 크거든요. 저는 그 실망이 더 힘들어요. 애초에 핸드폰을 못 찾는다. 근데 어쨌든 나는 여행자 보험을 들고 왔으니까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보상을 받으려면은 내가 경찰서에서 뭔가 자료를 가져가야지 그거를 보험사에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서 경찰서에 간 거예요, 사실. 진짜 내가 핸드폰을 찾을 거라는 생각으로 갔다기보다는 프랑스 경찰관 분께서는 범인 찾으면 연락 주겠다. 너네 언제까지 프랑스에 있냐, 언제까지 파리에 있냐, 그런 거 다 이제 물어보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기대는 안 한다. 큰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라인을 그려야 되는데 아이라인은 제가 좀 집중해서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꼭 빨리 후딱 그리고 나서 다시 말을 이어갈게요, 여러분. 아이라이너는 웨이크메이크 리얼 애쉬 펜슬 라이너 04 뮤티드 브라운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아이라인 그려줬고 마스카라까지 한번 일단 빠르게 말 없이 좀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저의 총평을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완성했고 AOU 매트 포슬밤 02로 산호밤으로 해갖고 블러셔랑 이따가 이제 립라인 하고 나서 립 컬러까지 이걸로 하나로 한번 해결을 해줘 볼게요. 저는 또 저의 패착이 뭐였냐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 진짜 소매치기 안 당하려고 짐 최소화하고 우버 타고 다닐 때는 첫날까지는 좀 큰 가방을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이제 둘째 날부터는 조그만 가방에다가 몸에 딱 붙게 만들고 항상 계속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게 지갑이랑 이제 여권, 현금 딱 이렇게였거든요. 그렇게만 제가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핸드폰까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설마 핸드폰을 스틸해 가겠어? 막 핸드폰 훔쳐가서 뭐하게? 이런 느낌으로. 그냥 똥 밟았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짓거리 한 들은 3대가 진짜 멸망할 거야. 너네는 3대가 벌 받을 거고 그냥 평생 그딴 식으로 살아. 인생 불쌍하다.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어지같이 살았으면은 그런 짓을 하면서 사니. 응? 한 번 사는 인생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응?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오히려 편하거든요. 작년에는 결혼이라는 큰 일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번 2025년도에는 제 브랜드 런칭하거든요. 내 개인 브랜드가 얼마나 잘 될 거면은 이런 큰 액땜을 해서 이렇게 사고를 방지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오히려 그냥 덤덤해요. 에휴. 입술 빨리 발라줘야겠다. 너무 웃기다. 빨리 이거 포슬밤 발라줄게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 자체는 너무 파리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날씨가 진짜 너무 안 좋거든요. 제가 오늘 파리에 있던 날씨 중에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이런 날에 메이크업을 찍게 되다니 너무 아쉽긴 한데 오늘이 아니면 찍을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이렇게 급하게 촬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입술까지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이라이터 하면 끝일 것 같거든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세포라에서 레어뷰티에서 하이라이터 몇 개를 사봤거든요. 그중에서 하나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요. 이 컬러로 해갖고 하이라이터 한번 사용해볼게요. 여러분 부디 중고나라에서 안전거래 하실 때 진짜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인증이 된 그런 사이트에서만 중고거래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중고거래 하실 때 처음 보는 사이트다 하시면 사이트 자체를 메인 화면을 들어가 보세요. 이게 딱 보면은 사기꾼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이트인지 아니면은 이게 진짜 정말 인증받은 사이트인지가 보이거든요. 저는 그것까지 확인을 못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지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하이라이터 진짜 예쁘다. 잘 샀네. 예쁘네요. 그리고 유럽 여행 하시는 분들 프랑스 파리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유럽에 이렇게 소매치기가 좀 유명한 그런 곳들 있잖아요. 이미 다들 아시는 정보이시겠지만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싶은 것들이 일어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여행하실 때 조심하시고요. 항상 눈을 똑바로 뜨고 주위를 살펴보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일주일도 안 되는 이 기간에 2번의 이 큰 사건을 겪으면서 정말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도 한번 이 정도에서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메이크업이 오늘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메이크업 컬러가 아마 잘 이렇게 보이진 않았을 거예요. 이런 모카무스 관련된 메이크업은 제가 다시 제대로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브이로그 재밌게 담아서 저의 또 신혼여행 브이로그를 또 다음 편으로 이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이런 구구절절한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항상 조심. 항상 조심. 그러면 전 또 다음 주 재미난 영상에서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다음 주에 봐요. 빠이빠이.